당신은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당신의 방 안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익숙한 천장, 편안한 침대, 조용한 공기, 평화롭죠. 하지만 만약 당신의 두개골 속에 있는 1.4kg의 뇌, 이 정교한 기계의 회로 딱 하나가 지금 이 순간 고장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안전했던 내 방이 순식간에 나를 조여오는 감옥으로 변하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며 사랑했던 사람들의 속삭임이 나를 해치려는 악마의 저주로 들리게 됩니다. 귀신? 악령?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심리 엑스파일에서는 인류를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잔혹하게 괴롭혀온 8가지 대표적인 정신질환을 총정리합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표현하는 그 상태가 사실은 뇌 속에서 어떤 처절한 오류가 발생했기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지금부터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되어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강박장애. 당신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문득 불안한 생각이 스칩니다. 가스불 껐나? 분명 끈 것 같지만 만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 홀라당 타버리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지배하죠. 당신은 다시 올라가 확인합니다. 꺼져 있습니다. 안도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옵니다. 현관문 제대로 잠겼나? 아까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당신의 기억을 믿지 못합니다. 네가 착각한 거면? 지금 도둑이 들어가고 있다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결국 당신은 다시 올라가 문고리를 돌려봅니다. 철컥, 철컥. 잠겨 있습니다. 자, 이제 됐을까요? 아니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또다시 불안이 엄습합니다. 방금 확인할 때 제대로 본 거 맞아? 다시 한번 반. 당신은 이 짓을 벌써 30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각입니다. 회사에선 욕을 먹을 겁니다. 당신도 압니다.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걸. 하지만 멈추는 순간 터져버릴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당신은 울면서 다시 문고리를 잡습니다. 당신의 손은 이미 너무 많이 씻고 확인하느라 피가 날 정도로 터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유별나게 꼼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뇌에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어떤 행동을 완료하면 확인했음, 이제 안전함,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 라는 종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강박장애 환자의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이 종료 신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문을 잠갔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이 오지 않는 겁니다. 뇌는 계속해서 위험해, 다시 확인해 라는 잘못된 경고 메시지를 무한 반복 재생하고 당신은 그 오류 메시지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 이것이 강박장애의 실체입니다. 공황장애. 평범한 월요일 아침, 지옥철 아닙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졸고 있던 당신.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발이 차갑게 저려옵니다. 어지럽습니다. 뭐지? 나 왜 이러지? 심장마비인가? 나 지금 여기서 죽는 건가? 급도의 공포가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는 당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하다는 겁니다. 다들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 혼자만 이 진공 상태의 지옥에 갇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뇌 속에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사자를 만나거나 강도를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몸을 흥분시켜 도망치게 만드는 생존 시스템이죠. 그런데 공황장애 환자의 편도체는 너무나 예민해져서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화재 사이렌을 울려버립니다. 뇌는 이 잘못된 신호를 진짜 위험으로 착각하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호흡을 갑게 만들어 당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쳐! 안 그러면 죽어! 몸은 뇌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죠. 단지 그 명령이 가짜였을 뿐이죠. 주요 우울장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당신만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에서 색깔이 빠져나갔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마치 중력이 10배는 강해진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심지어 숨을 쉬는 것조차 너무나 버겁고 귀찮은 과업처럼 느껴집니다. 슬픈 감정과는 다릅니다. 차라리 펑펑 울기라도 하면 시원할 텐데 눈물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에 거대한 블랙홀이 생겨나 당신의 모든 감정, 의욕, 활력을 빨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 당신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 지긋지긋한 무기력함이 끝날까? 제발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힘을 내서 밖으로 좀 나가봐 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우울증 환자에게 그건 폭력입니다. 우울장애는 마음의 감기 정도가 아닙니다. 뇌에서 행복, 의욕, 활력을 만들어내는 신경 전달 물질 공장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 완전히 파업해버린 물리적인 뇌 질환입니다. 자동차의 연료가 다 떨어졌는데 엑셀을 밟으라고 다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우울증이라는 깊은 늪의 실체입니다. 양극성 장애, 조울증,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체처럼 누워있던 당신,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자도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머리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고 세상 모든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확신합니다. 나는 천재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주체가 안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당장 사업을 벌이겠다면 대출을 받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닥치는 대로 긁어버립니다. 세상이 당신 발 아래 있는 것 같은 황홀경, 이것이 조증입니다. 하지만 이 롤러코스터는 반드시 추락합니다. 며칠 혹은 몇 주 뒤, 정점에 달했던 에너지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카드값 폭탄 청구서와 저질러 놓은 일들만 나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짓누르고 당신은 아까의 우울증보다 더 깊고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사이 당신의 자아는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갑니다. 양극성 장애는 뇌의 에너지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조증 시기에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뇌의 브레이크가 고장납니다. 미래의 에너지까지 모조리 가불해서 현재에 쏟아붓는 것이죠.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요. 그리고 연료가 다 타버리면 그 반동으로 그 어떤 때보다 깊고 어두운 우울의 심연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불태워버리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뇌의 질주입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 당신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구원자이자 전부입니다. 그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그가 당신의 카톡을 읽고 30분째 답장이 없습니다. 평소엔 칼답이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당신의 뇌 회로가 끔찍한 방향으로 튀어버립니다. 불안이 엄습합니다. 왜 답이 없지? 나한테 질린 건가? 다른 여자가 생겼나? 나를 버리려는 거야? 10분이 더 지납니다. 불안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공포로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천사 같은 그는 이제 당신을 비참하게 버리려는 악마가 됩니다. 당신은 이성을 잃고 그에게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너로 똑같아. 쓰레기 같은 XX. 당장 꺼져. 그가 당황해서 전화를 겁니다. 미안해. 회의 중이었어.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은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터집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떠나면 죽어버릴 거야.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랑과 증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당신. 당신도 당신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의 핵심은 뼛속 깊이 새겨진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 유기불안입니다. 이들의 뇌는 타인의 사소한 거절 신호, 늦은 답장, 무표정을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현저히 약한 반면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는 비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뇌 속 세상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줄 완벽한 선, 아니면 나를 버릴 최악의 악만 존재합니다. 이 흑백 논리의 감옥 속에서 그들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당신은 10년 전 끔찍한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경우 목숨은 건졌지만 당신의 시간은 그날 멈췄습니다. 오늘도 길을 걷다 횡단보도 옆에서 트럭 타이어가 팡 하고 터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여기는 2026년의 서울 거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눈앞에는 다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코에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진동하며 귓가에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심장이 터질 때 뛰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쌉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겐 지금 이 순간이 그날 끔찍했던 10년 전 지옥 그 자체니까요.
우리의 뇌에는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보통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폴더로 정리되어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해마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이 과거 폴더로 넘어가지 못하고 현재 진행형 폴더에 영원히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TSD 환자에게 과거의 상처는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뇌가 작은 단서, 소리, 냄새만 감지해도 그날의 공포를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재현해내는 잔혹한 타임머신 속에 갇힌 것입니다. 조현병. 자, 다시 당신의 방입니다. 조용하죠?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는 게 맞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등 뒤에서 아주 미세하게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후.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투명 인간 같은 무언가가 벽시계 뒤에서 옷장 틈새에서 끈적한 눈빛으로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요. TV를 켭니다. 뉴스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다 말고 갑자기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한 짓 다 알고 있어.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공포에 질려 TV 코드를 뽑아버립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벽을 타고 옆집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쟤가 그 감시 대상 1호잖아. 국정원에서 다 도청하고 있대.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한 비밀 신호고 공격입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 불렸던 이 병은 뇌의 필터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 바람소리,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 중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걸러냅니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의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과다 분비되면서 이 필터가 망가져버립니다. 뇌가 아무런 의미 없는 소음, 우연한 사건들에 과도하고 기괴한 의미를 멋대로 부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청은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소리를 외부의 소리로 착각하는 것이고, 망상은 뇌가 만들어낸 잘못된 연결고리, 음모론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완벽하고도 무서운 감옥이죠. 해리성 정체성 장애.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낯선 모텔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픕니다. 마지막 기억은 3일 전 집에서 잠들었던 것뿐인데 말이죠. 달력을 확인합니다. 3일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봅니다. 당신은 경악합니다. 거울 속의 당신은 평소 절대 입지 않는 가죽 재킷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조차 낯섭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을 하고 섬뜩하게 웃고 있습니다. 안녕? 이제야 정신이 좀 들어? 네가 잠든 사이에 내가 좀 놀았어? 당신의 몸뚱이 하나에 여러 개의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난폭한 철수, 겁 많은 어린아이 미영, 그리고 냉소적인 그림자. 그들이 예고도 없이 튀어나와 당신의 몸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동안의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 몸의 주인은 정말 당신일까요? 영화 소재로 자주 쓰이는 다중인격,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뇌의 방어 기제입니다. 주로 어린 시절,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학대나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겪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거나 죽어버릴 것 같기에 뇌가 스스로 살기 위해 기억과 자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건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라고 뇌를 속이며 고통을 대신 받아줄 다른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너무나 아프고 처절한 생존을 위한 뇌의 마지막 몸부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뇌가 만들어낼 수 있는 8가지 지옥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우리를 가장 끔찍한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귀신도 외계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두개골 안에 있는 두부처럼 말랑말랑한 1.4kg의 뇌입니다. 이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아주 조금만 어긋나도, 회로 하나가 아주 조금만 잘못 연결되어도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다룬 8가지 정신질환들은 그 사람이 나약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성격이 이상해서 걸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상처,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당신을 살려내기 위해 당신의 뇌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치다가 고장이 나버린 너무나 처절하고 슬픈 생존 투쟁의 상처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는 지금 당신을 살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당신의 뇌는 안녕하신가요? 지금까지 심리 엑스파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